보건당국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델타 변이 방어 능력 현저히 떨어져.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레케노라주에 대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 발표를 했는데 이 중화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발표를 했죠. 세포주 수준에서. 그쵸? 얘네는 남아공 때도 이랬어요. 남아공 때도 세포주 수준에서 중화능이 떨어진다. 그러나 셀트리온이 동물 실험에서 유효성을 증명을 했죠. 자, 보면 셀트리온 레케노라 남아공 변이에도 유효성 확인했다고 나온 거고요. 동물 시험서 재확인. 지난 4월 패러 시험에 이어 실험용지 대상 시험서도 유효성 입증. 우리가 회사의 발표를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겠지만 저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을 보일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1315명 임상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한 데이터를 발표했죠. 탑라인 발표를 발표했어요.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변이에 대한 부분이 집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데이터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이걸 7월 중에 다시 한번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봤을 때 잠깐 먼저 임상 3상을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임상 3상 고위험군 환자 72%, 전체 환자 대상 70%, 경중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감소시켰죠.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상 기준 68%, 그리고 54%.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101명 중에 4명만이 중증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54%예요. 요거를 70%로 넘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산의료원 기준으로 봤을 때 450명 중에 1명이었잖아요. 너무나 고위험군 환자 대상으로는 68%에서 75%로 늘렸잖아요. 그쵸? 너무나 탁월한 데이터를 발표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제의 유효성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변이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효능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척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 측 임상 3상 탑라인 발표에 의하면 임상 3상 변이에 대해서는 고려를 어떻게 되었는가? 제한적이었다. 왜? 환자에게 즉각적으로 약물이 투여됐기 때문에 시스템상 어떤 변이인지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규모 임상이었기 때문에 약물 투여 후 어떤 변이를 가졌는지는 분석 중이다. 7월 중에 전체적인 환자 중 어떤 변이인지 모집이 되면 변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1315명 여기 중에서 너무나 탁월한 데이터를 발표했잖아요. 그쵸? 450명 중에 부산의료원에서는 1명이었어요. 거의 고수준에 가깝게끔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변이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변이가 다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쵸? 대부분 변이에 다 차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 그쵸? 그런데 여기 변이에 델타 변이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는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한 파키스탄에서 우리가 3만 명분이 지금 나갔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사망자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얘네가 확진자가 늘어났었을 때 또한 어떻게 경증에서 중증으로 줄어들고 사망자가 줄어드는지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정리를 하면 레케노라가 델타양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측의 발표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중화능이 떨어진다고 발표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치료제와 백신, 그중 백신은 변이에 대한 중화능, 델타양 변이 말고도 다른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나와 있는 항체 치료제 중에서 저는 레케노라가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변이에 대해서 칵테일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쵸? 코로나에 대한 모든 변이에 대한 그런 대응이 가능하고 레케노라와 38개 항체를 가지고 그중 32번 항체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죠. 서정준 심의장도 말씀을 하셨죠. 1세대, 2세대, 3세대 끊임없이 변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양 변이가 중화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오리지널과 기존 변이는 그대로 가면서
대응 능력은 셀트리온이 전 세계에서 저는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얘네들은 지금 중화능 자체가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백신도 지금 이 변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치료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셀트리온이 더 빨리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우리 주주님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어요.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고발했듯이 질병청을 고발하라. PHYSICS1님께서 남겨주신 건데요. 질병청 발표와 남양유업 발표 비교입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고발했듯이 질병청을 고발하라. 셀트리온의 동물 단계 실험 효과 확인하였고 정확한 추가 실험을 하려면 인체 실험이나 동물 실험을 추가하면 될 것을 불확실하고 신뢰성이 없는 세포 단계 실험으로 남양이 주가를 폭등시켰듯이 셀트 장막판 급락을 조장함. 아래 내용 비교합니다. 오늘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당 접종기획 반장 브리핑. 다음은 최근 국내 유행 변이주 및 델타형 변이에 대한 국내 항체 치료제의 효능 평가 결과입니다. 세포주 수준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항체 치료제 효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유행 변이주는 중화능이 유지되지만 델타형 변이에 대한 중화능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동물에서의 효능 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16일 남양유업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쵸? 입장문을 통해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의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그러나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한국의과연구원 연구 결과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99.999 적은 결과가 있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70.78 저감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추정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죠? 회사가 매각하게 되죠. 그쵸? 걷잡을 수 없는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는 경영진이. 그쵸? 그래서 어제 식약처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쵸? 좀 정확하게 동물 실험에서 그리고 임상 실험에서 그 내용이 좀 증명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헬스코리아 뉴스에 셀트리온 레퀴노라 효능 관련 질병청 발표 정면 반박. 인도발 델타형 변이의 효과가 적었다고 국내 공신력 있는 기관과 실험 중 두고 보라. 셀트리온은 이날 회사의 입장문을 통해 셀트리온은 세포조 수준의 실험과 함께 인도발 델타형, 브라질발 감마형 변이에 대해 실제 인체에서의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력해 실험 중에 있다.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결과 도출 시에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퀴노라는 남아공화 베타의 경우에도 세포주 수준의 효능 분석에서 중화능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으나 최근 패럿 및 실험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에서는 약물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레퀴노라 투여군에서는 바이러스 효과가 크게 감소하고 체중 감소도 줄어드는 등 사람 치료 용량에서 효능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질병청의 발표를 반박했다. 회사 측은 이어 지난 4월에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한 패럿 대생 동물 효능 시험 결과는 미국 생물화학 생물물리 연구저널에 실려 공신력을 확보한 바 있다. 세포주 수준의 실험의 남아공발 베타 변이에 대한 중화능 수치를 참고할 때 인도발 델타형 및 브라질발 감마형 세포주 수준의 중화능 수치가 남아공발 베타형 변이에 비해 우수하므로 동물 효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국내에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력해 세포주 수준에서의 실험 결과뿐 아니라 동물 시험을 통한 효능 분석에 집중하고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레퀴노라의 변이 대응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분하게 기다려보자고요. 우리 주주님께서 IR 담당자랑 통화했던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빨간풍선님이시고요. 금일 중대본 세포주 결과는 회사 사전 통보 없었음. 얼마 전 중대본 남아공 변이와 브라질 변이도 세포주 검사에서 중화 능력 현저히 떨어진다고 발표했으나 회사가 동물 실험을 통해 중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뉴스 기사로 발표할 당시 계속되는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후보 항체를 남아공 변이의 효과를 보이는 CTP63 후보로 남아공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칵테일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쵸? 바로 32번 항체, 그쵸? 이거와 레퀴노라주. 그런데 레퀴노라주가 남아공 변이에 동물 실험에서 중화능을 보였어요. 지난번 남아공 변이 중대본
세포주 시험 발표 이후 회사에서 동물 시험 시 폐로 쪽에서 바이러스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봤고 폐 쪽에서 염증 자체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대본 델타 변이에 대한 세포주 검사 결과나 동물 경북 실험 결과는 이거 발표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아직 IR팀에서 공유받은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서는 여러 변이에 대응하는 동물 시험 진행하고 있어 보입니다. 만약 주주들에게 알려야 할 검사 결과나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알려드리겠다. 금일 질병청 발표는 아마도 초기 단계 내용을 발표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퀴노라는 용량 대비하여 중화 능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주주들에게 알리겠다. 3상 발표하는 코로나19 최초 바이러스에 대한 허가이기에 EMA 허가 관련과 변이 바이러스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신한대출권은 매년 주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담보자치료에 허락 없이는 대주 및 공매 물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주총 때에서. 공시 관련은 회사에서도 최대한 좋은 방향 장정고시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주주님들 다음 주에 재반등하지 않을까요?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들 힘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셀트리온이 레퀴노라도 정말 탁월한 효능과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레퀴노라를 빼고도 정말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큰 그림에서 보면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입하는,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방침을 취하거나 투자 전략을 고수하면 큰 흐름에서 반드시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램시마, 미국명 임플렉트라죠. 미국 메이저 보험사의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약물로 전환하는 사람들에게 $50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그마 메이저 보험사죠. 이제 임플렉트라는 유나이트 헬스케어 그리고 에트나에 이어서 시그나까지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미국 점유율이 점점 빨라질 수 있는 속도가 나오겠죠. 결국 미국도 바이오시밀러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의약품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또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어쩔 수가 없이 이거는 거대 패러다임입니다. 시그나는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50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건강보험사는 이번 주에 밝혔다. 시그마에 따르면 레미케이드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4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결국 바이오시밀러의 탄생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주입 비용은 환자 및 적응증 및 치료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시그마 청구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엽법 비용은 연간 3만 불이지만 투여 부위에 따라 훨씬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는 환자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레미케이드, 에브솔라, 암젠, 레미케이드의 네 번째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에브솔라 및 임플렉트라에 대해 승인된 두 개의 바이오시밀러가 선호 상태로 전환됩니다. 결국 미국 메이저 보험사의 등재가 또다시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제 앤성과 휴마나 정도만 메이저 보험사로 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뻗어나갈 수가 있겠죠. 램시마도 뻗어나가고 트록시마도 뻗어나가고 그리고 하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시장에서는 커나가고 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리고 레키노라주 차분히 계속 나올 수 있는 아바스틴, 스텔라라, 프롤리아, 아일리아 그리고 2025년 이후에 면역관문 억제제 매년 한 개의 제품이 차례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큰 그림에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지금 시점에서는 매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영국 항체의약품 개발사에 4,700만 달러 투자, 신약 후보군 새로 확보. 조선일보에서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웬일로 조선일보에서 좋은 기사가 나왔는지. 최근에는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후속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동시에 신약 후보군도 확대하고 있다. 이수영 셀트리온 신약 연구 본부장은 셀트리온은 항체 바이오시밀러 분야 중 면역 항암제에 강점이 있다. 우리 제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외부 개발사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영 셀트리온 신약 연구 본부장이 램시마를 개발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장신재 전 연구소장님, 지금 제3공장 개발 추진 본부장님이시고 직함은 사장님이시죠. 어쨌든 램시마를 주도하신 분이시고 셀트리온은 항암제 분야와 자가면역 질환 가장 큰 시장이죠. 여기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가면역 질환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항암제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큰 바이오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 확실시되죠. 그 이유 하나가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그쵸? 그리고 환경 오염, 그리고 식생활의 서구화, 이 모든 요인들이 맞물려지면서 셀트리온은 그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가치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해외에서 항체 신약 후보군 확보, 익스다의 ADC 기술을 통해 기존 바이오시밀러나 화학 확성 의약품을 넘어 항체 기반으로 자체적인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기존 항체 치료제와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용 이전에 제가 설명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해드렸죠. 그래서 익스다는 ADC로 혈액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림프종을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4개의 전임상 단계 ADC 신약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미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 위암 치료제 허주마 등 항암제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확보한 ADC 기술이 기존 항암제와 결합하면 보다 다양한 항암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자체 AD 기술을 개발해 다른 신약 물질도 개발할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가 셀트리온은 신약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차분하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바이오시밀러 1개 이상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매년 제품이 하나씩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매년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목적지가 한참 남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약품 허가를 목표로 글로벌 임상시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쭉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생명공학스표 건립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2022년 7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의약품 R&D에서 임상시험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죠. 연구개발 인력을 무려 2,000명까지 늘려 지속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 전문은 연구센터는 2030년 셀트리온 제약사 10위권 도약을 위한 핵심 기지라며 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허가 준비와 임상시험을 아우르는 R&D 모든 기능이 한 건물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빅팜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로또처럼 주린이 3명 중 2명은 손실봤다. 2021년 4월 13일 예전 자료인데요. 한겨레 신문에 수수료 등 빼면 수익률 마이너스 1.2%, 보유기간 8.2거래일 단타 성향, 지난해 3월에서 10월 대거 유입.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주식 투자는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하셔라. 주식 투자로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매매가 아닌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한국 시장에서 저는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셀트리온이 아니고 본인이 확신이 가는 종목이 있다고 하시면 그 가치가 싸질 때마다 매입을 해서 본인이 목표한 구간까지 장기 보유하는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 또는 그 어떠한 자산이건 장기 동행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때, 그 가치가 싸질 때마다 매입하는 바로 주식 투자와 투자의 본질적인 전략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장투 47% 대 단타 17%, 장기 투자의 힘. 한국경제신문의 6월 1일 날짜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미래에셋증권 고객계좌 분석. 손바뀐 빈멀한 2030 세대. 1년 수익률 고작 7% 불과. 단타종은 레버리지 인버스, 장투종은 삼성, 카카오 선호.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식 투자, 더 나아가 모든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된다. 그 이유가 레버리지나 또는 빠른 기간 안에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절실하게 되고 절박해집니다. 그러면 투자는 본업과는 다르게 본업은 자기가 많이 연구하고 절박하고 절실하면 더 효과가 올라가죠. 확률도 올라가고. 그런데 주식 투자는 제가 지난번에 좋아하는 사람, 얻고자 하는 사람과 대인관계가 비교를 했어요. 이게 절박하고 절실하면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얻고자 하는 사람도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을 느껴요. 계속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투자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4.67, 헬스케어가 6.13, 제약이 8.90 빠졌어요. 셀트리온 기준 4.67, 명백한 허수입니다. 이렇게 허수로 흔들어 댈 때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위치가 2018년과 19년 요 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 고점을 뚫어나가는 것은 확실성의 영역이었거든요. 결국 시간의 차이가 조금 당겨지느냐 조금 딜레이 되느냐 요 차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마다 여유자금으로 큰 그림에서 매입을 하시면 반드시 주가가 그리고 나중에 큰 보답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안겨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2019년과 2020년 셀트리온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2021년 다시 한번 성장을 하고요. 2022년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셀트리온의 가치는 전혀 다른 회사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고 주식 투자에 좀 편안하게 하시면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최대한 덜 받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